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책 발표에 어떠한 주제를 선정할까라는 고민을 스스로에게 던진 후 저와 주변 사람들이 울산에서의 환경, 문화, 그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알아보고 고민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는 대한민국에서 만 25세부터 39세까지 한 번도 취업을 하지 않았던 인구를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2008년에는 약 21만 명의 미취업 대상자가 있었고 지난해 2020년에는 32만 명의 대상자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발생하는 일자리 TO에 비해 매년 발생하는 대학생 졸업생, 이직 준비생, 취업 N수생 등 상당수의 취업 준비생이 발생하는 원인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는 고학력을 우대하는 기업, 취업 준비 미흡, 취업 환경 마련 불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2009년에는 노르웨이가 1등,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공동 2등, 일본과 한국이 공동 3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청년 실업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전체에서 20위를 하였으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울산이 공업도시란 점을 이용하여 청년 인통 채용 확대 및 청년 고용률 증설이 있습니다. 밑에 기사의 사진을 보시면 인턴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71.6%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턴 경험이 가장 큰 스펙인 것을 알지만 기회가 없어 하지 못하는 청년 실직자들이 60%라는 통계가 있으니 공업도시라는 장점을 살려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실무에 대한 능력 향상 및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입니다. 기업 및 공단 취업 특강 및 멘토링 활동입니다. 저의 주변에서 진행 중인 대부분 취업 특강 그리고 취업 관련 강연은 외부 강사 및 교내 직원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회사를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없고 거리가 너무 멀고 너무 크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점을 보완하고자 기업 및 공단에서 직접 취업 특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회사에 취직한 직원들에게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에서 모집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매칭을 해줘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 중인 정책 홍보 방식 변경 및 강화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광역시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홍보를 좀 더 좋은 조건과 취업 준비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평소 경영대학 학우로서 창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정책과 울산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오늘 제가 제안할 청년 정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울산광역시의 자랑인 여러 관광지를 랜드마크로 지정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지원과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곳은 울산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은 물론 울산에 방문해 본 적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유명 장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랜드마크에서 울산의 특색이 담긴 먹거리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울산에서 나고자 하는 청년들이 울산의 특색을 살려 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한다면 자연스레 방문객들의 발길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형 관광입니다. 울산하면 혹시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런 울산의 유명한 테마들을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고래 모양의 도마 만들기 등 울산 청년들이 특색 있는 관광 산업을 발전해 나간다면 큰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울산의 랜드마크와 청년 정책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아래 보이시는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관광지의 중심 상권을 확보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비싼 임대료에 도심의 외곽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을 관광지에 일터를 마련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 아이템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적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오프라인 마케팅이 어려워진 지금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울산시에서 직접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마케팅을 지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의 발전이 곧 울산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보유한 청년 정책을 바탕으로 울산만의 특색 있는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울산과 청년들이 함께 도약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료를 보시다시피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시도별 인구 유출 1위 도시는 바로 우리 울산입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울산의 인구는 총 1만 3,584명이 줄었습니다. 14만 9,696명이 울산을 떠난 반면 이사를 온 전입자의 수는 13만 6,112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인구를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왜 울산의 인구가 유출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자료들은 2010년 초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산업수단의 울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조선 경기 침체로 울산의 주력 업종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면서 때문이라고 기사로 가장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선 경기 침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저는 학생 입장으로, 학생 대표로 또 제 또래 청년 입장에서 이유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크게 이 세 가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대학 개수 부족, 취업 준비 문제, 일자리 부족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 인구가 현재 112만 명이에요. 근데 인접한 광역시,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인구는 140만 명입니다. 우리 울산보다 고작 30만 명 많은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시다시피 대학 개수는 4배가 넘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국비 지역 문제가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울산의 유출 문제예요. 저는 이제 IT 융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IT 융합 전공생 졸업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가지고 더 공부를 하고 이게 자격증을 딴 다음에 취업을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친구들이 전부 다 울산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위해 대부분이 부산으로 가고 또 소수 인원들은 서울로 가서 국비 지원을 교육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수도에 있는 울산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3,514개의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 산업 인력들을 울산 지역에서 자치 양성할 필요가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설학과의 개설을 대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나날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7월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구 2,092만 7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664만 3천 가구로 전년 대비 49만 6천 가구 증가, 그 중에서도 20대는 1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울산시는 사회에 홀로 놓여진 이들에게 정책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는 이와 같은 청년들의 삶의 안정을 위한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지금 총 4가지의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협약 전세 자금 보증 정책입니다. 2021년 5월 3월부터 시행되었던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청년이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했을 시 주택 임차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우리 울산 프로젝트는 2019년 단기 시행된 프로젝트로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 취업자나 창업 후 전입한 청년 300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10차례 지급한 정책입니다.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 사업은 2021년 4월부터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울산 일자리 재단에서 관내 중소사업 및 비영리 사단 법인의 취업 또는 창업 후 전입한 청년 49명을 대상으로 매월 주거비 20만 원과 10차례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30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임대료와 관리비를 월 최대 35만 원까지 무상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TF입니다. 이는 2024년 실행 예정이며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0여 가구 공급을 목표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설립 및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청년층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며 아이를 키우는 주거 요건을 갖춘 도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 공간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울산시에서 이미 많은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다는 것을 아는 청년들도 정책의 내용과 용어가 다소 복잡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자인 청년들이 한눈에 보면서 자신이 맞는 조건에 대해 쉽게 계산하고 자격 요건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들을 맞춤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있다면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이 인턴 제도의 시작은 제가 딱 바라던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 경험을 실제로 해본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목표의식을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지금 취업 준비를 해보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싶은지를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를 딱 골라서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취업시켜주는 곳에서 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인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제도의 현 주소를 확인해 보면 지금의 인턴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턴을 하고 있는 제 후배는 그냥 직원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엑셀 문서 정리 등의 잡일 처리를 하고 있고,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면서 잔심부름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실무의 베이스가 되고 일종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취업 준비생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인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업무가 아니라 실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생이라는 개념에서 인턴에 접근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러 온 사람이라기보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에 지역 소통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인턴만을 관리 교육하는 부서나 인원이 따로 존재한다면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방치나 직무와 상관없는 업무를 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정한 이 실무 교육생들이 와 있는 기간 동안 교육생들만을 담당해줄 부서나 인원이 따로 배치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울산에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연계 제도까지 만들어낸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이 줄어들고 저처럼 울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울산 지역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싶은 청년들이 울산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울산시는 공업도시로 많은 성장과 발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분야들은 공업에 비해 성장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폭도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디자인 분야를 다루는 디자인 센터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을 응용하여 울산시에 적용시키기 위한 분야 중 도시공공디자인이 있습니다. 도시공공디자인이란 단순히 도로 표지판 디자인 개선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울산시의 디자인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대구, 경북,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센터는 각종 기업들이 입주해서 IT, 3D, 제품, 교육, 행사, 조선, 설계, 건축, 광고, 환경, 출판, 시각 등 다양한 분야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디자인 관련 사업은 타도시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디자인 관련 사업은 울산시를 더 정확히 알고 파악할 수 있는 울산시 내에서 직접 거주하고 생활하는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울산시에 디자인 센터가 생길 경우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울산 디자인 센터는 울산시만을 위하고 울산시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산은 많은 관광지와 볼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를 노잼 도시라 부르는데 디자인을 이용한 공공 디자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잼 도시를 탈출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울산시에는 공업 분야를 넘어서 디자인 분야를 더해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도시, 관광의 도시, 미래의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울산의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가 유일한데 버스의 수송 부담률이 2020년 기준 17%에 불과해 대중교통으로서의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연간 24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면서도 버스 수송 부담률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에 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버스 회사 적자를 메워주는 지원금을 뿌리며 노선의 길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구수 대비 노선 수는 많으나 노선이 다양하지 않고 일부 노선에 집중해서 버스 이용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울산은 2021년 기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다른 도시들처럼 시가지가 쭉 이어진 형태가 아닌 구영리, 남구, 중구, 북구, 아파트 단지, 동구에 띄엄띄엄 시가지가 떨어져 있다 보니 이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울산 주요 관광지 이동 코스를 SNS를 참고하여 대중교통 이동 시간을 봤을 때
대중교통 이용 시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자가용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것도 존재하였습니다. 트램 설치 단축을 요구합니다. 트램 설치가 날짜가 점차 연기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트램 설치를 요구합니다. 버스 노선 증가. 울산에는 177선 노선과 22개 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노선을 증가하여 자가용 이용하지 않아도 다양한 버스로 갈 수 있는 노선 증가를 원합니다. 현재 20대 청년층의 정치 참여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활발한 학생운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20대의 정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청년 정치 참여도 실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중에서 제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를 다룬 이유는 바로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고민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청년층의 투표율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996년 15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투표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장 활동적이며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20, 30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 투표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자료에서 우리나라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른 연령대 정치인이 만든 청년 정책과 다른 연령대 정치인이 만든 청년 정책은 청년층이 처한 문제점과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만든 청년 정책과 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말했던 낮은 정치 효능감으로 이어져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층의 능동적인 자세가 일단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낮은 정치 효능감에 좌절하며 누군가가 대변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더 알아보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년 정치인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프로축구로 비유하자면 유소년 클럽부터 선수들을 키워내듯이 정치인도 육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청년 정치인의 양성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그들의 정치적 관심까지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